안녕하세요. 리디아의 참 영문법의 리디아입니다. 술술 읽고 듣고 이해하는 영문법 2로 English Learner에서 English User 되세요. 오늘도 역시 챕터 3, 세 번째 시간입니다. 가정법 편 중에서요. Real Conditionals에 대해서 지난번에 정리를 했고요. 오늘은 실현 가능성 제로인 Unreal Conditionals에 대해서 시작할게요. 그럼 갑니다. Unreal Conditionals에 대해서 바로 하려고 했는데 Conditional Sentences에 대해서 한번 복습을 하는 게 아주 중요할 것 같아서 Real Conditionals 복습하고 Unreal Conditionals로 넘어갑니다. 지난 시간에 Real Conditionals에 대해서 네 가지로 Factual Conditionals, Habitual, Inference, Future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Real Conditionals이기 때문에 일어날 가능성이 다분한 거잖아요. 그리고 100% 변할 수 없는 것, 변할 수 없는 진리에 관해서 이야기하는 거고요. 그래서 컨디션을 나타내는 조건을 나타내는 if절과 주절의 시제가 비교적 자유롭게 쓸 수 있다. 그때그때 의미에 맞춰서 뭐 그냥 미래, 현재, 과거를 쓰면 된다 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그거에 관한 연습 문제도 살펴보았습니다. 이 네 가지에 해당되는 네 가지 문장이 있는데 각각 짝을 한번 매칭해 보라고 말씀드렸었어요. 자, 그러면 다시 한번 복습해 볼게요. 일단 factual conditionals 볼게요. 이것은 절대 불변의 진리인 경우에 해당하는 것이죠. 그래서 if절과 주절이 모두 현재로 쓰여야 되는 거예요. 이해를 잘 해보면 당연히 그렇습니다. A, B, C, D 중에 어떤 거였나요? B가 해당됐죠. 그래서 현재 맞네요. 주절도 현재 맞아요. 그러면 if절부터 시작했으니까 만약에 if we reduce CO2 emissions, we can stop an environmental apocalypse가 되겠죠. 맞아요. 이런 컨디션일 땐 이런 결과가 된다. 컨디션과 result의 결합입니다. 그래서 만약 우리가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줄이면 우리는 환경적인 대재앙을 멈출 수 있다. 그렇잖아요. 여러 가지 문제가 CO2가 너무 많이 생김으로써 일어나고 있는데, 자, 당연하죠. 그러니까 현재의 시제가 쓰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habitual, 습관에 관해서 얘기할 때 현재가 쓰이겠죠. habitual에 관해서 얘기할 때 simple sentence를, simple present를 쓰는 거라고 정리를 해드린 바도 있고요. 물론 과거에 이런 습관을 가졌었다 하면 모두 과거가 쓰이겠죠. 그러면 뭐가 될까요? A가 되겠죠. 그래서 if Sally has business in New York, she stays at ABC Hotel. 그러니까 뉴욕에 일이 있다면 그녀는 ABC 호텔에 머문다가 되겠죠. 이건 그녀의 습관이잖아요. 다른 호텔에 머물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usually라는 부사구를 넣을 수도 있다고 얘기 드렸고 if는 whenever로 바꿀 수 있다고 얘기 드렸습니다. 그죠? Whenever Sally has business in New York, whenever 하면 whenever이 붙은 종속 접속사로서요. 뭐뭐 할 때면 언제나 뭐뭐 할 때마다 라는 의미라고 했잖아요. 여기서 if의 의미가 whenever 맞잖아요. habitual conditional을 담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바꿀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inference conditionals는요. 뭔가 추론을 해봤을 때 이런 결과가 도출될 거야 라는 의미잖아요. 그러면 D가 되겠죠. 여기까지가 추론에 관련된 거고 그거에 대한 결과가 되겠죠. If you don't water plants in your garden. 만약에 여기서 water는 동사입니다. don't 다음에 쓰였으니까요. 당신의 정원에 식물들에게 물을 주지 않으면 이런 거를 한번 추론해 보자고요. 어떤 결과가 나올 거예요. 주절은 보지도 않고 한번 추론해 보세요. 당연히 물 안 주면 식물들이니까 말라 죽겠죠. 그래서 they will finally die. 이런 결과가 도출되겠죠.
They will finally die 라고 주절에 미래가 쓰여도 되겠죠. 자, 그리고 마지막 하나 남은 거 future이니까 future의 의미를 담아야 될 거 아니에요. 자, 그럼 C 살펴볼게요. If I get paid. 이거는 급여를 받으면 이란 얘기입니다. 하지만 미래의 급여를 받잖아요. 어쨌든 주급이든 월급이든. 그런데 여기 will이라는 미래의 의미를 담지 않은 것은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when이나 as가 이끄는 시간을 나타내는 부사절도 미래를 의미하더라도 현재를 써서 미래를 대신한다. if절도 마찬가지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if I will get paid 이렇게 하지 않아요. 나는 술 한 잔 살게. 내가 술 한 잔 살게. 그러니까 여기 미래를 의미하는 will이 들어간 거죠. 그래서 요거는 future conditionals의 쉬운 예가 되겠습니다. 자, 이제 unreal conditionals에 대해서 갈게요. unreal conditionals는 구체적으로 그 내용을 들어가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말 그대로 real이 아니라 unreal이라는 거죠. 첫 번째 문장 눈여겨 봐주세요. 미래, 현재 또는 과거에 처해 있는 또는 처했었던 상황과 반대되는 가정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로 인한 주절의 결과를 상상해 보는 것을 말합니다. 두 가지가 있어요. hypothetical conditionals와 counterfactual conditionals가 있습니다. 요거는 추측해 본다는 뜻인데요. 일어날 수도 있지만 일어날 가능성이 현저히 낮은 거에 대해서 추측을 하는 거예요. 컨디션에 if절에요. 그리고 벌어질 결과에 대해서 주절에 써 넣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에 반해서 counterfactual conditional fact인 것을 반대한다. counter는 반, 아닐 비, 뭐 한자로 쓰면 이런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뭐예요? 100% 현실에서 불가능하잖아요. 이미 벌어진 사실에 대해서 반대 생각을 하는 것이니까 100% 불가능한 경우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 의미를 염두에 두고 자, 다음 확인해 볼 게 있는데 real conditionals는 그때그때 의미에 따라 다양하게 주절과 if절의 시제를 씁니다. 하지만 unreal conditionals는요, 패턴이 정해져 있어요. 자, 요거 잘 이해하세요. 미래나 현재에 대한 가정일 경우에는요, if절에는 과거 시제가 쓰입니다. 그리고 주절에는요, 주어 다음에 요런 조동사가 쓰이고 조동사가 쓰이니까 V1, 동사의 원형이 쓰이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것은 가능성이 거의 없거나 제로일 때 이 unreal conditionals를 쓰는 거잖아요. 그래서 if절에 과거 시제가 쓰인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주절에도 이러한 가정을 하고 결과가 가능성이 약하니까 100% 확신이 안 되니까 이렇게 50% 이하의 가능성을 나타낼 때 쓰일 수 있는 조동사가 쓰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must는 쓰일 수 없습니다. must는 90% 이상의 확신을 가질 때 쓸 수 있는 조동사였잖아요. 그래서 이런 패턴이 쓰인다. 요거를 정리를 하시고 자, 그러면 76번부터 봅니다. 요거는 컨디션에 관한 if절이 뒤에 나온 거예요. 그래서 he would fix the sink. would라는 조동사 쓰인 거 맞죠? 주절에. 그리고 이렇게 과거에 쓰였습니다. 요거는 미래에 대한 과정이잖아요. 요거는 hypothetical condition. 가능성이 있잖아요. 이럴 수도 있잖아요. 이거는 뭐 counterfactual, 사실에 반한다기보다 100% 불가능한 거기보다는 뭐 사실 counterfactual conditional과 hypothetical conditional을 구분하는 건 크게 중요한 건 아니라 아까 말씀드렸던 패턴이 중요한 겁니다. 지금 이 사람은 렌치가 없으니까 had를 쓰는 거예요. 물론 if he has a wrench, he will fix the sink. 이렇게 미래 future conditionals를 사용해서 써도 돼요. 만약에 갖고 있으면 수리할 거다.
이런 의미니까요. 그거하고는 아니잖아요. 그 패턴이 아니, 그렇게 사용해도 되고, 여러분들이 이건 선호해요. 이렇게 unreal conditionals의 패턴을 써도 되고. 그러니까 아까 제가 얘기 드렸던 if he has a wrench, he will fix the sink하고 차이가 뭐예요? 이거는 반대 사실을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지금 이 사람은 렌치가 없다는 가능성을 강하게 내포하고 있는 거예요. 차이를 아시겠죠? 77번 A 퀘션이네요. Could I borrow your calculator? 자, 당신의 계산기 좀 빌릴 수 있을까요? 여기서 could는 공손한 표현이죠. 그랬더니 B가 I'd get it for you on condition that I could remember who last borrowed it. 자, 제가 처음에 if로 쓰이지 않은 거, 뭐 이렇게 주절을 먼저 내오고 77번에는 if가 없고 뭐 이런 예문을 조금 넣는데요. 중급이니까 익숙해지시기 바랍니다. On condition that blah blah blah는 if로 바꿀 수 있다 라고 제가 얘기 드렸었어요. 지난번에. 그래서 I'd get it for you if I could remember who last borrowed it. 할 수 있는 거죠. 여기 밑에처럼 쓸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I would가 줄어서 내가 너를 위해서 그거를 얻을 텐데 그것을 갖고 있을 텐데 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예요? 지금 안 갖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만약에 뭐뭐 하면 또 컨디션을 줬습니다. 기억을 할 수만 있으면 그러니까 여기서도 could가 쓰였네요. 이 경우는 조금 이해가 될 수 있어요. 주절에도 would를 쓴 거고요. 내가 그걸 당신을 위해서 얻을 텐데 어떤 조건 하에서요? 기억을 하면은 뭘 기억하나요? remember의 보충어네요. 누가 그것을 마지막으로 빌려갔는지 내가 기억만 한다면 내가 당신한테 그것을 빌려줄 텐데의 이야기입니다. 자, 그래서 I borrowed it. 뭐 이렇게 보는 게 쉬워요. I borrowed it. 이렇게 과거로 쓰이는 게 제가 다음엔 요거 개정판에서는 조금 수정을 봐야 되겠어요. 쉽게 그렇게 생각하세요. 어, I lended you. 뭐 이렇게 I lended to you. 이렇게 할 수 있어요. 내가 그걸 당신에게 빌려줄 텐데 과거로 렌드의 과거를 써서 I rented to you. 이렇게 쓰면 되죠. 더 쉽게 내가 그걸 당신에게 빌려줄 텐데 I rented to you. If I could remember who last borrowed it. 내가 누가 그것을 마지막 빌려갔는지 기억할 수 있다면 I lent it to you가 되겠죠. it는 당연히 렌치가 되는 거고요. 여기 it도 렌치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쉽게 생각을 해주세요. 그 다음에 다음 갈게요. 자, 78번. 자, 아까 얘기했죠? 현재나 미래에 대한 가정일 경우에는 if절에는 조동사 뭐 should나 would나 might나 could가 쓰이고 플러스 V1 주절에는 simple past를 쓴다. 이 패턴이 중요하다. 근데 과거에 대한 과정일 때는 if절에는 과거 완료가 쓰입니다. 과거가 아니라 이것은 과거니까 과거에 이루어질 수 없던 것을 생각하다 보니까 시제를 하나 더 앞서간다고 생각하세요. 그래서 과거 완료는 뭡니까? 조동사 헤드에 과거 동사에 세 번째 패턴, 세 번째가 들어가는 거죠. V3가 들어가는 거죠. past participle이요. 그리고 주절에도 아까와 달리 이런 조동사 쓰고 have 플러스 동사의 과거 완료를 쓴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즉 should, would, might, could의 과거를 써준다. 과거니까, 과거에 대한 과정이니까. should의 과거가 should have pp고 would의 과거가 would have pp 이지 않습니까? 자, 그럼 78번 과거에 대한 가정입니다. 그러니까 had 플러스 pp 쓰였고요. if절에 그리고 주절에는 might 그리고 have pp 쓰였습니다.
If he had listened to his mom's advice. 과거에 엄마의 충고를 이 사람이 귀담아 듣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그가 엄마의 충고를 귀담아 들었었더라면 he might not have lost much money. 그는 많은 돈을 잃지 않았을 텐데 는 과정을 얘기합니다. 자, 그래서 이건 누가 뭐래도 과거에 대한 가정이잖아요. 그러니까 미래나 현재의 가정일 때는 이 수절에 과거를 쓰는데 그거보다 더 먼 걸 써야 되니까 과거의 가정이니까 과거 완료. 그리고 주절에는 현재나 미래를 가정할 때는 가능성이 낮은 조동사를 썼는데 과거에 대한 가정이니까 조동사의 과거 패턴을 쓰는 거죠. might의 과거, might have, pp. 아시겠죠? 자, 그러면 이제 구체적으로 hypothetical conditionals 그리고 counterfactual conditionals에 관해서 좀 살펴보고 그거에 관한 예문을 또 다뤄볼게요. 앞부분은 전체적으로 unreal conditionals에 대해서 패턴을 위주로 정리했고 이 부분에 그 hypothetical conditionals의 의미에 좀 더 접근해서 한번 다뤄볼 건데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hypothetical이냐 counterfactual이냐 그거는 크게 중요시 여기지 않고 패턴을 위주로 쓰면 됩니다. 100% 거짓 또는 불가능에 가까운 현재나 미래에 대한 가정을 이야기할 때 씁니다. 79번 갈게요. If I had enough time now. 이거는 현재에 대한 hypothetical condition을 쓰죠. I would chat with you on the phone. 현대에 대한 가정이니까 뭐예요? if절에 had를 쓰는 거고 주절에는 조동사 적절하게 필요한 조동사 우드나 쿠드나 마이트, 슈드 같은 걸 쓰면 된다고 얘기 드렸죠? 그러니까 이 사람 또 now라는 현재에 대한 가정이라는 것까지 나와 있네요. 이거는 불가능에 가까운 경우라고 봐야 되겠네요. 100% 거짓이 아니라. 만약에 내가 지금 충분한 시간이 있으면 나는 전화로 너랑 수다를 떨 수 있을 텐데 그럼 뭐예요? 지금 이 사람은 충분한 시간도 없고 따라서 난 너랑 수다를 못 떨어 라는 의미인 거죠. 자, 그 다음에 B. If it were to rain, I'd stay home. 만약에 비가 오면 그래서요. 요거 be2 다음에 동사를 쓰는데요. 이렇게 과거가 쓰였죠. 그러면 현재의 가능성이 낮은 거예요. 그러니까 주절에도 I would를 줄여서 I'd stay home. 그런데 요거를 real conditionals도 할 수 있죠. 비가 오면 if it rains, I will stay home. 이렇게 future conditionals를 써도 되죠. 그럴 때 이 차이는 뭐냐면요. 지금 if it were to rain, I'd stay home 하고요. If it rains, I will stay home 하고 차이는 뭐겠어요? 당연히 비는 가능성이 낮은 거예요. 비가 올 가능성이 낮아요. 뭐 10%? 뭐 이 정도 된 거예요. 10%나 뭐 그럴 때 하지만 그래도 비가 오면 난 집에 머물 거야 라는 의미고요. If it rains, I will stay home 하면 가능성이 그래도 요 가정법 문장보다는 훨씬 높은 거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요거는 happen to는 혹시 뭐뭐 하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가능성이 낮을 때 하는 거죠. 그래서 B의 첫 번째 문장을 이렇게 happen to를 써서 쓸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과거니까 happened에 이렇게 과거 시제에 쓰인 겁니다. 그래서 if it happened to rain 이게 비가 온다면 I'd stay home 주절은 갖게 되는 거죠. 이렇게 happen to로 쓴다는 거. happen to는 많이 쓰여요. 구어체에서도. Do you happen to know her? 이런 식으로요. Do you happen to know her phone number? 혹시 그녀의 전화번호 알아? 뭐 이럴 때 happen to는 잘 쓰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질문하는 게 아닌 거죠. 자, 그 다음에 여기 설명들 잘 읽어주세요. 꼼꼼히 80번 가겠습니다. If I were in your place, I would help her. 요건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If I were you, I would help her
라는 얘기죠. 충고를 할 때 쓸 수 있는 패턴으로 알아두시면 됩니다. 아, 이게 hypothetical conditionals야? 뭐 이런 거 생각하지 말고요. 내가 너의 입장이라면 난 그녀를 도울 거야. If I were you, I would help her. 그러니까 그녀를 도와라. 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거죠. 이해되시죠? 자, 그 다음에 이제 counterfactual conditionals로 넘어갈 건데요. counterfactual conditionals는 수요일 날 정리하기로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강의 여기까지 할게요. 자,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